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김태현입니다. 엔드-투-엔드 오브젝트 디텍션 위 트랜스포머스, 줄여서 DTR 논문에 대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논문 구성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논문에 대해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CNN은 이미지를 읽은 뒤 트랜스포머가 그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오브젝트 쿼리 각각에 대해 객체 있음 없음과 박스 좌표를 동시에 병렬로 뱉어내게 만든 모델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뒤 내용을 들으시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페스탈 CNN 같이 기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최종 출력 후에 중복된 박스를 제거하는 후처리 NMS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박스를 예측하기 위해 앵커 박스와 같은 사전 정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아래 보시다시피 이러한 앵커, NMS 등의 핸드 디자인 컴포넌트를 모두 없애고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가능한 방법을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진으로 DETR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갈매기 두 마리가 있는 사진이 CNN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CNN 백본이 이미지를 저해상도 특징 맵으로 변한 후 벡터 시퀀스로 펼칩니다. 이 특징 시퀀스가 인코더에 들어가고 디코더가 100개의 오브젝트 쿼리란 것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쿼리란 것은 트랜스포머의 쿼리 키 밸류 할 때의 쿼리입니다. 이후 디코더 출력이 각각 하나의 예측으로 변환됩니다. 보이시는 여러 색상의 네모는 n개의 슬롯 각각의 예측 결과를 말하고, 여기서는 갈매기가 두 마리뿐이므로 대부분의 슬롯은 노 오브젝트, 즉 널로 판정됩니다. 여기서 있는 이 마크는 이제 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분 매칭 로스, 즉 바이펄타이트 매칭 로스를 보시면 왼쪽 이미지는 예측된 박스들이 실제 갈매기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고, 가운데 선으로 연결된 부분이 이 예측을 이 정답에 배정한다고 매칭 관계를 말해줍니다. 매칭이 끝난 결과 오른쪽 이미지에서 그중 정답과 매칭된 박스 외에 나머지는 다시 노 오브젝트로 처리함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를 보기 전에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연구는 집합 예측을 위한 이분 매칭 손실,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병렬 디코딩, 그리고 객체 탐지 방법과 같은 여러 분야의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ETR이 왜 집합 예측을 쓰게 됐는지 배경이 되는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객체 탐지는 결국 이미지 안에서 객체들의 집합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합 예측 문제를 딥러닝에서 표준적으로 푸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 즉 하나의 입력에 여러 개의 라벨이 동시에 붙을 수 있는 분류 문제입니다. 이걸 푸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one versus last 방식입니다. 클래스마다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분류기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각 클래스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탐지에서는 이 전제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객체가 여러 개 있고 그 위치들이 서로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니얼 듀플리케이트, 즉 실제로는 객체 하나인데 모델이 살짝씩 다른 위치의 박스를 여러 개 예측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 중복을 걷어내기 위해 기존 탐지기들은 NMS라는 후처리를 씁니다. 겹치는 박스들 중 신뢰도가 제일 높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는 규칙 기반 후처리입니다. 문제는 이게 모델 바깥에 손으로 만든 규칙이라는 점입니다. DTR은 이 문제를 후처리가 아니라 손실함수 설계로 해결합니다. 여기 오른쪽 박스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분 매칭, 바이펄타이트 매칭입니다. 예측 100개와 정답 객체들을 놓고 1대1로만 짝을 지을 수 있게 강제하는 겁니다. 한 정답에는 예측이 딱 하나만 붙을 수 있으니 리얼 디플리케이트 자체가 애초에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DETR은 NMS 같은 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칭은 순서가 불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답을 어떤 순서로 주든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이걸 만족시키면서 최적의 1대1 짝짓기를 찾아주는 게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헝가리안 알고리즘입니다.
앞서 DTR이 예측 박스와 정답을 1대1로 매칭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칭을 실제로 어떻게 찾는지가 헝가리안 알고리즘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가능한 모든 매칭 조합을 다 계산해서 비용이 낮은 걸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예측이 100개면 조합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게 헝가리안 알고리즘입니다. 동작 원리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에 사람이 두 명이 있는 상황을 5개 박스로 표현했습니다. 행은 예측 박스, 열은 정답이고, 그리고 각 칸의 숫자는 그 둘을 매칭했을 때의 비용 코스트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냥 순서대로 1번 박스에는 1번, 2번 박스에는 2번 정답.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매칭한 경우인데 이때 비용을 합치면 32가 나옵니다. 반면 아래처럼 순서를 바꿔서 1번 박스를 3번 정답에, 2번 박스를 4번 정답에 매칭하는 식으로 배정을 바꾸면 전체 비용이 12로 훨씬 낮아집니다. 이게 실제로 가장 바람직한 매칭입니다. 헝가리안 알고리즘은 바로 이 비용 행렬을 입력받아서 가능한 모든 조합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비용이 최소가 되는 매칭을 빠르게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DTR은 이걸로 각 학습 스텝마다 예측과 정답의 최적 매칭을 구한 뒤 그 매칭 결과로 손실을 계산합니다. 이번엔 DTR이 왜 트랜스포머를 그것도 병렬 디코딩 방식으로 썼는지 배경을 짚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원래 기계 번역용으로 나온 어텐션 기반 구조입니다. 핵심은 셀프 어텐션인데 시퀀스의 각 원소가 시퀀스 전체로부터 정보를 모아서 자기 자신을 갱신합니다. 이 덕분에 전역 연산과 완벽한 기억이 가능해서 긴 시퀀스를 다룰 때 RLN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 트랜스포머 자체는 아시다시피 병렬이 없이 자기 회귀 방식이었습니다. 토큰을 한 개씩 순서대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면 추론 비용이 출력 길이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한 개씩 순차적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배치 처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그래서 오디오 번역 바트 같은 여러 분야에서 병렬 디코딩, 즉 모든 토큰을 한 번에 동시에 생성하는 방식이 발전했습니다. 이러면 추론 비용이 길이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전역 연산에도 훨씬 적합합니다. DTR도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객체 탐지처럼 예측들 사이의 관계를 통째로 봐야 하는 집합 예측 문제에는 계산 비용과 전역 추론 능력 사이의 절충점으로 병렬 디코딩이 딱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DTR의 디코더는 100개의 예측을 한 번에 병렬로 뱉어냅니다. 이번엔 DTR이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 분야의 기존 연구들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세 갈래로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앵커나 프로포설을 쓰는 대부분의 현대 탐지기입니다. 페스트 RCNN 같은 투스테이지는 프로포설을, 레티나넷 같은 원스테이지는 앵커를 기준으로 그 기준점 대비 상대적인 보정값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인 ATSS는 이 초기 추측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최종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는 걸 보였습니다. DTR은 이 기준점 자체를 없애고 이미지 기준 절대좌표를 바로 예측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매칭 손실을 이미 썼던 탐지기들입니다. 멀티박스나 SSD, 욜로 초기 버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손실 함수는 비슷했지만 예측들 사이의 관계를 컨볼루전이나 FC 레이어로만 모델링했기 때문에 여전히 NMS 후처리가 성능을 끌어올려줬습니다. DTR은 어텐션으로 이 관계를 직접 모델링해서 NMS 자체를 없앱니다. 세 번째는 학습 가능한 NMS나 릴레이션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어텐션으로 예측 간 관계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해서 후처리는 없앴는데 대신 프로포설 박스 좌표 같은 손으로 만든 문맥 특징을 여전히 추가로 썼습니다. DTR은 이런 사전 지식 자체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DTR과 가장 가까운 선행 연구의 RNN 기반 엔드투엔드 집합 예측 탐지기들입니다. 이분 매칭 손실과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DTR과 똑같은데 자기에게 방식이라 병렬 디코딩의 이점을 못 누렸고 작은 데이터셋에서만 검증돼서 현대적 베이스라인과 비교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DTR은 이 네 갈래 선행 연구가 각각 남겨둔 한계를 하나씩 걷어내면서 완성된 모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DTR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본 논문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 시 다이렉트 세트 프레딕션을 위해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측과 정답 사이 유일 매칭을 강제하는 집합 예측 손실과 두 번째로
한 번의 손전파로 객체 집합을 예측하고 그들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어떤 예측을 어떤 정답에 배정할지 정하는 매칭 비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 수식에서 정답 집합 y는 n개보다 적으니까 부족한 자리는 null, 즉 no 오브젝트로 채워서 크기를 n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예측과 정답을 1대1로 연결하는 배정표입니다. 이제 제대로 수식을 보시면 이 수식을 먼저 보시면 가능한 모든 배정 시그마 중에서 비용의 합이 가장 적은 배정 시그마 햇을 찾는 것이 이 수식입니다. 이걸 전수 조사하면 1부터 n까지 곱한 거만큼 해야 돼서 너무 느리니까 앞서 설명드린 헝가리안 알고리즘으로 빠르게 풉니다. 로스 매치 밑에 있는 수식 자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앞쪽 항은 예측의 정답 클래스를 얼마나 확신하는지,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확률이 높을수록 비용이 낮아져야 하니까입니다. 뒤쪽 항은 박스가 얼마나 비슷한지입니다. 결국 클래스도 맞고 박스도 비슷한 예측에게 그 정답을 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칭이 딱 하나씩만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복 예측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그마 햇으로 매칭이 끝나면 이제 이걸로 실제 학습에 쓰는 손실을 계산합니다. 위에 있는 이 로스 헝가리안 이 수식이 그 최종 손실입니다. 앞항은 클래스 예측의 로그 의도인데 너를 포함한 모든 슬롯에 적용됩니다. 뒤항은 박스 손실이고 이건 실제 객체와 매칭된 슬롯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디테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n이 100개인데 실제로 객체는 평균 7개 뿐이라서 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널에 대한 손실 가중치를 10분의 1로 낮춥니다. 둘째로 널과의 매칭 비용은 예측과 무관한 상수라서 매칭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로 매칭 단계에서는 로그가 아니라 확률값 자체를 쓰는데 이건 박스 손실과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박스 손실입니다. DTR은 기존 탐지기처럼 기준점 대비 보정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박스 좌표를 직접 예측하는데 이러면 큰 박스와 작은 박스의 오차 스케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케일의 불변인 GIU 손실과 람다 1 손실을 섞어서 씁니다. GIU 자체는 일반 IU에 얼마나 어긋나는지에 대한 페널티를 추가한 것으로 박스가 아예 안 겹쳐도 그레디언트를 줄 수 있다는 게 IOU 손실 대비 핵심 장점입니다.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넣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키텍처를 봐볼 텐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이시는 사진이 DTR 전체 구조입니다. CNN, 인코더, 디코더, 예측 헤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CNN 백본입니다. 일반적인 CNN 논문에서는 레슨넷을 쓰는데요. 입력 이미지가 들어가면 채널 2048, 그리고 원본 대비 32분의 1 크기의 저해상도 특집 맵을 뽑아냅니다. 이제 이 수식을 보시면 이미지가 CNN으로 들어가서 결국 피처 맵으로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기 위해선 몇 가지 변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채널을 2048에서 더 작은 디멘션인 보통 256으로 줄입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간 차원 HW를 하나로 펼쳐서 시퀀스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시퀀스가 인코더에 들어가서 표준적인 셀프 어텐션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구조를 통과합니다. 이때 위치 정보가 플래튼 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매 어텐션 층마다 위치 인코딩을 더해줘서 원래 좌표 정보를 보존합니다. 이제 디코더입니다. 여기서 앞서 설명드린 오브젝트 쿼리가 실제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인코더는 n개의 D차원 임베딩을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으로 변환하는 표준 구조인데 결정적 차이는 원본 트랜스포머가 토큰을 하나씩 순차 생성한 것과 달리 DTR은 n개의 객체를 한 층에서 동시에 병렬로 디코딩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디코더도 셀프 어텐션 기반이라 순열 불변입니다. 즉 n개의 입력이 다 똑같으면 출력도 다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n개 입력 임베딩이 서로 달라져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학습되는 위치 인코딩 오브젝트 쿼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랜덤 초기화된 벡터 100개가 학습을 거치며 각자 다른 역할로 전문화되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 쿼리들을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을 통해 서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통해 이미지 전체 정보에도 접근합니다. 즉, 각 쿼리가 다른 객체들과 나는 겹치지 않는지를 보면서 동시에 내가 담당할 객체가 이미지에 어디 있는지도 함께 찾아내는 구조입니다. 디코더를 통과한 N개의 출력 임베딩이 마지막으로 프레딕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쳐 실제 예측이 됩니다. 구조는 3층 MLP와 선형층 두 갈래입니다. MLP는 박스 좌표, 즉 정교화된 중심 좌표와 높이 너비를 뽑고 선형층은 소프트맥스로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N이 실제 객체 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아무 객체도 없다는 뜻의 특수 클래스 널을 두는데 이건 기존 탐지기의 백그라운드 클래스와 같은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그실리어리 디코딩 로스입니다. 디코더가 여러 층이니까 각 층의 출력마다 따로 프레딕션 피드포드 네트워크와 헝가리안 손실을 붙여서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특히 클래스별 객체 개수를 정확히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논문은 말합니다. 이때 모든 층의 예측 피드포드 네트워크는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층마다 입력 스케일이 다를 수 있으니 공유 레이어 놈으로 한번 정교화해 준 뒤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넣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동일 파라미터 조건에서 DTR은 Fast RCN과 AP42.0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성격이 다른데요. 큰 객체는 크게 앞서고 작은 객체는 뒤처집니다. 트랜스포머의 전역 연산 덕분에 큰 객체는 강하지만 저해상도 특징 맵 때문에 작은 객체는 약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보이는 실험이 가장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디코더 6개 층 각각의 NMS를 적용해봤더니 첫째 층에는 NMS가 도움이 되지만 층이 깊어질수록 효과가 줄고 마지막 층에서는 오히려 성능을 깎습니다. 셀프 어텐션이 스스로 중복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어텐션을 보면 객체의 머리, 다리 같은 말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코더가 이미 인스턴스를 분리해 놓은 덕에 디코더는 경계만 잡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즉, DTR은 설계상 NMS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DTR은 이분 매칭 손실과 트랜스포머라는 두 재료만으로 앵커와 NMS 같은 손으로 설계한 부품들을 걷어내고도 베스트 RCNN과 동등한 성능을 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서 마스크 헤드 하나만 얹으면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으로도 쉽게 확장됩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학습이 매우 오래 걸리고 작은 객체 성능이 아직 약합니다. 논문도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데 실제로 이후 디포머블 DTR 같은 후속 연구들이 정확히 이 지점을 개선하며 나왔습니다. 결국 DTR의 진짜 기여는 탐지를 후처리로 다듬는 문제가 아니라 통째로 집합을 맞추는 문제로 다시 정의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